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대충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대답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항상 그런 질의응답, 좋게 말해서 중문적설 본문을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좀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도 그렇지만은 마음의 나이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점진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나이가 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법칙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뭔가 양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물도 그렇죠. 100도가 되기 전에는 80도나 90도나 95도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뜨거운 물인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가장자리 밑에서부터 끓고 온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성질이 변합니다. 질이 변한다. 그런 게 우리 자연현상에서 나타나요.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나이도 보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늙을 때 보면 갑자기 폭삭 늙어요. 해년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멀쩡하다가 폭삭 늙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의 나이도 마찬가지다. 이분의 질문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즉 마음의 나이가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나.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생을 크게 보면 전반부는 청년기, 유년기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생략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3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전반부 청년기까지 보고 후반부 노년기 봤을 때 그 사이를 중장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내지는 장년. 중년과 장년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40대와 50대는 자기 스스로도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내가 언제 50이 됐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인생을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걸 나눈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갈 때 삶에서 커다란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갈 때 또 한번 커다란 전환이 있다. 일단 제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가를 36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인생의 전환기였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환기를 심하게 방황을 하다 보니 출가까지 하게 된, 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신심이 깊어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불심이 깊어가지고, 얘야, 너는 출가를 해라.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아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이럴 때 불교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가한 것도 아니고, 불교와는 관련이 거의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커다란 전환기였고, 두 번째는 여기 정심사에서 맞이했는데, 2020년 1월 3일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원래는 밤에 자다 그랬으면 죽었는데, 다행히 사람들 많은 데서 쓰러져가지고 5분 만에 앰뷸런스 오고 다행히 또 차가 막히는 시간이 아니라서 병원에 또 15분 만에 저기 조대병원 가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입니다. 두 번째 전환기는 변한 게 육체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는 좀 노년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뭘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안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제 보통 보면 인생에서 그런 두어 번의 전환기가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청년기에서 중년기를 그냥 마치 그 사춘기가 왔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애가 쑥쑥 나오니까 애 키우느라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애가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어이구 내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됐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럼 각각의 특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청년기는 되게 딱 부러지게 그건 아닌데 20대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이까지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아니고 비유를 들자면 인생을 파는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사업가라는 상품을 사서 사업가 노릇을 좀 해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백화점에 가서 이번에는 선생님이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열심히 선생님의 삶을 살아보다가 이것도 아니네. 또 다시 백화점에 가서 사회활동가 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또 그거를 열심히 또 사회활동가의 삶을 살아봤는데 이것도 아니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청년기의 삶입니다. 자기 삶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합니다. 사상에 의지하든 이념에 의지하든 친구에 의지하든 연인에 의지하든 가족에 의지하든 뭔가에 정신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전부라. 예를 들면은 종교다. 그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의 기준을 뭔가를 하나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본인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마치 백화점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요 짓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요즘 하는 말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자 타임. 저 현타라는 말 뜻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게 현자 타임이라고 게 뭔가 자기가 현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 이거죠. 왜냐? 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들이에요. 그게 뭐 아들이라는 상품, 딸이라는 상품, 사회활동가라는 상품, 뭐 현모양처라는 상품, 그런 상품이었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기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런 고민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런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그런 회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내리를 때리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뭘 해도 예전처럼 흥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안 돼. 그런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 중장년층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을 누구나 다 장착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가족끼리 행복하게 주말에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저녁에 오선도선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뭐 인생이지. 인생이 별게 있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의미 부여나 인생이 이런 거야.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뭐 직장 생활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의미,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성명을 뭐 책을 한 거 쓸 정도로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자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안 해. 그리고 이제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요거는 내가 꼭 좀 뭔가를 이루고 싶다 하는, 요거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좀 이루고 싶다. 조금 나가자면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그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성과, 결과로 오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샀던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뭐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상품 중에 자기하고 딱 맞는 거 하나 구매에 맞는 걸 골라서 그거가 자기 자신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헤매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중장년이 되면 자기라는 옷이 자기한테 좀 대충 맞아요. 내지는 자기가 맞추거나 이렇게 살다가 노년기는 제가 경험했듯이 뭐 대부분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뭐 어떤 큰 생명의 위협이나 뭐 병을 크게 앓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런 거 이제 비슷한 나이에 보면서 나도 이제는 사람이 죽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차례가 서서히 다가오는구나. 중장년기까지는 죽음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야, 남의 문제. 초상집에 가도 하기야 뭐 요즘은
조상을 치르는데도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삭막해져가지고 초상집에 가도 보면은 내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관련 있는 사람의 부모나 좀 한 세대 위의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좀 죽는다는 느낌은 별로 안 와. 근데 이제 장년기 끄트머리쯤 가면 내 친구, 내 또래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저의 경험처럼 죽을 뻔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죽음이 나의 친구처럼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 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해봐야 내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말로 내가 정신사 주지를 엄청 소임을 잘 보면 막 내 심장이 막 엄청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정말 24시간 잠도 안 자고 소임을 열심히 보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노년기는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다 보면 삶이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 저는 그걸 좀 드라마틱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대비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가 하면 서서히 변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본인이 늙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뒤늦게 깨닫는 거죠. 뒤늦게 내가 이제 기운이 다 빠졌다. 뒤늦게 깨달으면 늦어요. 죽음은 기운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기운 다 빠져가지고 요양병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주변 의료진이나 자식들에 의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려면은 좀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쨌든 노년기는 죽음이 항상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중장년기 동안 쌓아왔던 거, 내라고 생각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눈이 아마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제가 보기에 클라이막스는 청년기가 아니고 중장년기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청년기는 좋게 말하면 인생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도 나오는 결과는 조금밖에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봐야 되는 일은 별로 없고 맨날 헛발짓하고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중장년기가 되면 그거는 그림이 나와요. 5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요게 중장년기입니다. 청년기는 5년 뒤에 내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와.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의 마음이 즐겁지는 않죠. 괴롭지. 인생이 보면 뭘 해봐야 제대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사는 게.
보면 그게 청년기입니다. 노년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크게 한 두어 번의 전환점이 있다. 그러한 전환점의 기준은 나에 대한 관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나라고 하는 것이 딱 갖춰지면 그때가 중장년기다.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면, 이건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 있다는 잘못된 착각이다. 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하고 심플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 무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아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요 최근에 보면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사중 여기저기에 수선화가 막 피고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면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뭐 저기 앱에 뭐 앨범 같은 거에 보면 2년 전 오늘 뭐 사진 해가 지가 막 띄워주고 5년 전 오늘 사진 띄워주고 막 그럽니다. 보면 요 최근에 이제 막 수선화가 피는데 2년 전 오늘 사진에도 보면 지금 피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수선화가 피어 있어. 5년 전 오늘 사진도 보니까 똑같은 수선화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피어 있어요. 심지어 12년 전 오늘 사진을 보니까 송광사 수선사라고 선방이 있어요. 대웅전 뒤에. 그 앞에 이 수선화를 심어놨는데 거기 수선화도 똑같이 생겼어요. 참 그걸 보면 희한하다. 이 수선화는 변하질 않는구나. 해가 바뀌어도 똑같네. 얘는 우리하고 다르네. 얘는 해가 바뀌어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똑같아요. 핸드폰 속의 사진을 보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뭐 수선화가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는 거는 봄에 잠깐 땅 위로 올라오는 그 수선화 줄기, 이파리와 꽃,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그 수선화는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땅 속에 있는 수선화. 그럼 땅 속에 있는 수선화를 기준으로 보면 그냥 봄이 오면 땅 위로 좀 뭔가를 좀 땅 위로 쫙 이렇게 싹 올렸다가 다시 또 봄이 지나가면 이게 사라지고 또 봄이 오면 땅 위로 올렸다가 사라지고 그런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땅 속의 수선화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수선화가 땅 위로 올라온 그 이파리와 꽃, 요것만이 수선화다. 지금 피어있는 저 수선화가 수선화 삶의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선화 입장에서는 수선화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길어야 2주, 뭐 3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럼 수선화 입장에서도 자기 삶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그 짧은 시간 자기 삶에 정말 이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겠죠.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든 내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뽕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요 3주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후회 없이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수선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선하고 땅 속에 있는 그 뭔가가 본래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나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완성되는 시기가 중장년기라고 보고 노년은 이 내라는 게 사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준비하는 시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땅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이제 수선화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변화하고 있는 땅 위에 있는 것은 변화하는 일부일 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삶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삶 전체의 그냥 일부예요. 전생, 그 전생, 또 그 전생.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삶이 수선화를 보면 우리의 삶도 저렇지 않을까. 2년 전 수선화, 5년 전 수선화, 12년 전 수선화와 올해의 수선화가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생의 삶, 물론 똑같은지 어떤지는 모르죠. 그 전생의 삶, 100년 전의 삶, 1000년 전의 삶이 없다고 단정을 못해요. 단정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삶만 놓고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고 자신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내가 나이 먹고 늙고 변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수중에 지금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A는 이게 전 재산이에요. 탈탈 털어도 전 재산입니다. 수중에 있는 100만 원이. B는 통장에도 돈이 몇 억 있고 요즘 잘 나가는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있고 땅도 부동산도 있고 또 집에 가면 금고 안에 금덩어리도 좀 있고 부자야. 똑같은 100만 원이 A와 B에게 있어. 그 100만 원을 대하는 마인드가 두 사람이 똑같을까요? A는 이게 전 재산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잘못 써가지고 100만 원을 다 써버린다. 그럼 나는 이제 땡전 한 번 없는 거지가 돼요. B는 안 그렇지. 이 100만 원이 없어져도 나는 돈이 많아. 카드 쓰면 돼. 카드를 잊어먹었다. 집에 가서 금고에서 금덩어리 하나 들고 와서 그 돈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B는 수중에 있는 100만 원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지진 않아요. 그것을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데 쓰려고 하겠죠. 내가 생각할 때. 근데 A는 이게 전 재산이니까 혹시라도 이 돈을 내가 허투루 쓰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애지중지하다가 아마 제대로 쓰지도 못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생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A가 살아가는 삶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삶만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여유와 좀 관용, 포용력이 생겨요. 이 삶밖에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여튼 잘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욕심을 다 채워줘야 돼. 근데 이번 삶만이 아니라면 여유가 생기고
포용력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건 증명되지 않았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후자가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기존의 삶에 대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가 좀 편협하게 사는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내지는 나는 내가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나도 늙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내 몸을 바꿀 수도 없고 근데 하루하루 내 몸은 늙어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번 생만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봐야 이번 생 뭐 몇십 년 남지도 않은데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진정한 해답은 우리의 삶은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은 다른 생을 살아봤냐? 저도 모르죠.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럴 거라고 믿어요. 왜냐? 그렇게 믿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져. 내 삶이 더 유의미해지고 내 삶이 더 내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보기에도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나이를 먹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시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